안녕하십니까, 주식과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일정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일정은 바로 GDC라는 일정입니다. 바로 Game Developers Conference라고 해서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일정은 이제 3월 20일부터 3월 24일 당장 오는 3월 20일인 월요일부터 3월 24일 금요일까지 5일간 개최되고요.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 파트너로 가장 많은 후원하는 스폰서들로 어떤 기업들이 참가하냐 이렇게 보면 저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참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가 또 여기서 다이아몬드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쟁쟁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 오늘 그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충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하면요. 일단 이 넥슨이랑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스, 넷마블, 네오위즈 이렇게 5개의 기업이 대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만 먼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넥슨입니다.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 GDC에서 넥슨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가져가는 게 블록체인과 NFT 이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 기술들이 접목된 게임들을 갖다가 이제 출시를 갖다가 앞두고 있는데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스토리 N이라고 해서 이제 메이플 스토리 게임을 대부분 아실 텐데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MMORPG 게임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NFT를 이용해서 이제 뭐 아이템을 거래하고 그걸 또 자산화시키는 그런 게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주제로 또 강연을 또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장형국 대표가 게임의 미래, 인터게임 플레이를 넘어라는 주제를 하는데 이 인터게임이 뭐냐면 최근에 미르엠이라는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 미르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미르뽀와 동일하게 이제 P2E 게임인데요. P2E 게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당연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 달 만에 동시 접속자 2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 게임의 차별점이 뭐냐면 바로 이 미르엠과 미르뽀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버전인 미르뽀에서 벌었던 자산을 토큰화해서 그 토큰을 다시 미르엠에서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위메드의 바로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가 있죠. 바로 이 위믹스 플레이에 포함된 다른 게임에 그 자산을 옮겨서 재투자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바로 인터게임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거를 구축하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주제로 이번에 강연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서 최근에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위메이드 역시도 이런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컴투스가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과 게임을 통한 웹 3.0 시대를 주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구글과 블록체인 사업 협력도 모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슈화 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물론 좀 유의미한 얘기가 오갈 때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냐 살펴보니까 바로 이 블록체인 메인넷인 이제 엑스플라라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여기를 활용한 협력 방안을 구글과 논의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투스도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올해 7월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이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을 갖다가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원래 출시가 돼 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 안 돼 있는데 올해 7월에 적용해서 이거를 다시 재출시하겠다. 지금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다음은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바로 블록체인 게임 모드의 마블 2 메타월드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고 이 모드의 마블 2는 넷마블의 블록체인 자회사 마블엑스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코인으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빗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마블엑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모드의 마블 2 메타월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모드의 마블은 예전에 2억 명의 유저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유한 완전 히트작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여기에 P2E가 적용돼서 캐릭터 카드를 갖다가 소유하거나 아니면 건물 카드 그리고 혹은 게임 토큰을
획득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유형자산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는 블록체인 사업 플랫폼인 인텔라엑스를 이용해서 행사에 우회적으로 참가를 하는데요. 싱가포르에 인텔라엑스라는 법인을 세웠고 탈중앙화 거래소, NFT 거래소, 모바일 지갑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GDC 컨퍼런스에서는 바로 슈팅 게임인 아바와 고양이와 스프 이런 두 가지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까지 선보인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게임주들의 수급이 많이 바닥을 찍고 주가 역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도 당장 오는 20일부터 있고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이슈를 기반으로 어떤 기업들의 차트가 괜찮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마블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먼저 제가 한 주봉으로 보면요. 장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려오다가 이 하락 추세를 갖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지금은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걸 주봉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넷마블은 여기서 이 의미 있는 이 장대 양봉이 아니라 갭 상승했다가 다시 밀렸죠.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바로 작년 12월에 중국에서 판호 발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넷마블에 판호 발급이 있었고요. 게임들이. 그러고 나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도 않지만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넓은 박스권을 갖다가 그리면서 지금 다시 상승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들 역시도 지금 반등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게임주들을 갖다가 왜 봐야 되냐면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에코프로를 이제 중심으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 대장인 격에 있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인터배터리라는 대형 행사를 갖다가 치렀고요. 그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익 실현이 나와서 그 차익 실현 수급이 어디로 들어갔냐? 바로 이런 넷마블 같은 게임주 혹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바이오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갖다가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가지 업종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2차전지, 두 번째는 바이오, 세 번째 반도체, 네 번째 게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로도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있는 만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넷마블 말고 저희가 위에서부터 넥슨부터 볼게요. 넥슨 게임즈가 있죠. 넥슨 게임즈를 보면요. 넥슨 게임즈는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차트가 그렇게 좋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갖다가 이탈을 했고요. 이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올라온다면 좀 더 괜찮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렇게 과매도 구간을 갖다가 탈출하는 만큼 눈여겨볼 자리에 있다.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투스를 볼까요? 위메이드네요. 위메이드를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차트를 보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죠. 이때 갭 하락을 하면서 하한가를 갖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위메이드의 플랫폼인 이제 토큰이 있죠. 바로 위믹스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그게 업비트에서 상장이 되면서 상장이 아니라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바닥에서 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하락을 갖다가 버텨내고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는 다시 재상장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이 51,215원이라는 중요한 지점을 갖다가 지지를 해주고 최근에 재돌파를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61,000원이나 74,700원 부근에 저항이 있으나 이런 이슈화들이 잘 돼서 시장의 수급이 몰리면 이까지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메이드는 이 과거에 이렇게 대시세를 준 만큼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붙으면 또 그런 모습 역시 보여줄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컴투스를 보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보시죠. 이때 이제 바닥에서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량 거래량 그리고 제가 이 분홍색으로 뜨는 게 수급봉이라고 하는데 이 수급봉이 바닥에서 뜨면 보통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지금 저점과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여기 있는 73,000원 부근에 있는 저항을 갖다 돌파를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으면서 여기 제가 보는 여기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라는 종목 역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컴투스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컴투스 홀딩스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차트적인 관점은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은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네모만한 박스권 안에서 현재 급등하지 않고 컴투스는 10%대 급등이 나왔는데 컴투스 홀딩스는 급등하지 않고 이 박스권을 갖다가 계속 행보해주고 있죠. 그 가운데서 컴투스가 급등하면 컴투스 홀딩스까지 함께 급등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시가총액이 3,400억대로 이제 컴투스에 비해서 정말 작다 보니까 이 종목 역시도 이슈화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컴투스 홀딩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53,750원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인데요. 네오위즈는 최근에 이제 게임주의 대장으로 불린 만큼 왜 대장으로 불렸었냐면 피해 거짓이나 이런 신장 모멘텀을 타고 다른 게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혼자 이렇게 주구장창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시계를 앞당겨서 보면 이런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꺾였으나 최근에 여기서 지금 주가가 지지선을 받고 있고요. 120일 주변에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이런 보조지표 세 가지에서도 모두 다 과매도권에 나오면서 지금 회사의 본질적 가치 대비 사람들이 약간 공포에 질려서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등할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고 부근까지도 우리가 이런 데까지 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5,000원, 47,000원 부근까지도 네오위즈는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렇게 빠질 때도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GDC 관련된 일정을 쭉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잘 투자를 하시면서 꼭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